1964년도에서 84년도 사이 브라질을 지배하던 군사 정권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듯한 브라질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지금 뉴스 시작합니다. 격리 해제를 풀라는 시위에 볼소나로 대통령이 자가 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 직접 참가했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시위에 참가하는 것도 문제있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국방부 앞에서 군사 정권의 힘을 얻은 듯한 모습을 보이며 다른 사람들과 협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힘을 과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위에는 군사 정권이 다시 되돌아오라, 또 악명 높았던 AI5 보안법을 다시 돌아오라고 하며 시민들에게 힘을 놓아주는 듯 하지만 사실 이 보안법으로 피해본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국방부에서는 대통령의 이런 행위에 반대 행위를 분명히 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시위가 있자마자 바로 상파울루를 위주로 20여 개의 주지사들 또 상하원 의원장이 모인 장소에서 모두 공동 성명을 내며 대통령의 이런 군사 독재를 연상하는 행위에는 즉각 중단하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려운 브라질 경제, 외국에서 곱게 바라보지 않는 시선에 불을 지피우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상파울루 주지사를 위시하여 브라질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런 격리는 사실 문제도 많습니다. 검사나 또 격리나 아니면 방역 이런 것 없이 그냥 주민만 집에 있으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산 진단키트가 도착했지만은 당연히 돈을 주고 검사를 해야 되고 시민들이 중상층이 많이 살고 있는 중심지보다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시외곽 지역에 급격한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격리는 소용이 없고 오늘 발표된 바에 의하면 시민의 단 42%만 격리에 참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나머지들은 밖으로 나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브라질의 이런 격리 조치는 경제가 망가뜨리는 것은 확연하고 특히 저소득층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등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먹을 것 있고 돈 있는 사람은 집에서 격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등 여러가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상황에서 브라질의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2명의 사람에게 기고글을 요청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은행 브라질 법인 외환부서에서 박세원 대리의 글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먼저 환율입니다. 17일 환율은 5.234로 마감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 4.45% 상승했고요. 작년 동기간 비교 약 33% 이상 상승한 것입니다. 해외 통화 사상 환율이 이렇게 급속도로 오른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리스크가 높을수록 안전자산 달러에 투자 몰려 헤아락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대립 등 불안한 정치, 또 소비자 신뢰지수 및 기업인 신뢰지수 최저치를 기록하여 불안한 상태에서 올해 GDP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지속적인 금리 인하 등이 달러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격리가 한 차례 연장돼 단기간 환율 전망이 안 좋습니다. 중앙은행과 금융권은 5월 연말 환율을 4.2에서 4.8 해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비드19가 잠잠하지 않으면 현재 환율 전망도 크게 빗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지난 18일 브라질 통화정책회의 즉 꽃봉에서는 연간 기준금리를 4.25에서 3.75로 내렸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내놓은 카드지만 이렇게 내리면 헤아라가 약세되어 수출에 또 문제되기도 합니다. 2016년에 14.25%에 달하던 기준금리가 현재 3.75까지 내렸다는 것은 더 이상 쓸 수 있는 그런 총알이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5월 포함 올해 아직 6번의 회의가 남아있지만 코비드 상태가 계속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금융시장 전문가는 5월 초 꽃봉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 떨어진 3.2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비드 상태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내년 초까지 금리 동결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물가입니다. 중앙은행의 주간 자료에서 올 연말 물가지수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료에서 2.75% 인플레이션이 2.52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3.5%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신뢰도가 높은 탑5 금융기관에서는 올해 물가지수를 2.62, 내년에는 3.45%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트라 상파울루 무역관의 이성훈 과장님의 글입니다. 수입 절차. 브라질 정부에서 전체적인 수입과 관련된 절차를 완화 강화한 것은 없습니다. 마스크, 방역봉 등의 필수 의료용품과 진단키트, 장비 등의 코로나 관련 제품은 안비자, 즉 보건부 인증 확증이 필요했는데 패스트트랙 등 또 면제와 세금, 감면, 면세 조건이 일시적으로 적용 중입니다. 그 이외의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과 다를 바 없으며 수입이 쉽지 않은 이유로 3가지를 집어줬습니다. 먼저 환율입니다. 해알 달러 환율이 높아져 해알 원 환율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그나마 수입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해알원의 환율도 230원대로 폭락하여 수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해알 가치 하락세가 원화 가치 하락세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류 통관입니다. 물건을 수입한다 해도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항공, 선박을 통한 물류 일정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항공 선박편이 수시로 취소되는 변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브라질 내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현재 정치적인 문제도 그렇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격리 조치로 불안해져 격리를 풀어버릴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된 코로나 사태에 두 가지 상충된 방향상에서 계속 갈등 중이라고 합니다. 브라질 경제가 다른 나라처럼 하반기에는 회복될 것이라는 것도 있지만 일단 이것은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다는 하에 내놓은 전망이고요. 대부분 수입을 중단하고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품목이 즉 브라질 수입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제 질문에는요. 일단 현재 어떻게 변할 것인지 몰라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번 코로나 이후에 뜨는 품목 산업에 대한 주제로 많은 글이 영상 나오고 있어 주목할 것이 있는데 한국, 브라질 교육의 특성상 대부분은 B2B 즉 기업과 기업 간 관련 부품, 장비, 품목이었으며 소비재 쪽에서는 교육이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직 한국의 각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바이어, 기업과 소비자가 없는 브라질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조정하면은 한국 제품에 대한 브라질의 진출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하반기 브라질의 다른 나라들처럼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응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사업 방안과 수입작을 만들어야 하는지 관망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까지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어야 투자 또는 수입, 수출 등 여러가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모두 희망을 갖고 조금 더 견뎌냅시다. 이상입니다.